네, 다음은 앞에서 얘기했던 결합 해리 에너지, 그리고 흡열 반응, 발열 반응, 열에 대해서, 에너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죠. 이어서 반응열이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반응열이 무엇일까요? 반응열.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열, 에너지? 반응열이란 화학 반응에서 흡수 또는 방출되는 에너지를 말한다. 좀 전에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흡열 반응, 발열 반응, 그러면은 그 에너지들을 반응열이라고 한다는 거죠. 반응열을 뭘로 나타내요? 엔탈피 변화, 델타 H제곱하고. 제가 왜 살짝 분리를 해서 끊어서 강의를 진행하는지, 앞에서는 델타 H0가 나왔었어요. 뭘로? 결합 해리 에너지. 그리고 그 결합 해리 에너지가 양의 값일 때는 흡열 반응, 음의 값일 때는 발열 반응이라고. 결합 끊어질 때, 결합이 생성될 때의 에너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나타냈죠. 그 결합의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거와 동일한 개념인데 이름이 달라졌어요. 반응열, 화학 반응에 필요한 에너지, 뭘로 나타낸다? 엔탈피 변화. 똑같이 델타 H0라고 나타납니다. 개념상만 다를 뿐이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듯이 결합의 분해는 항상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결합 해리 에너지는 델타 H0는 0보다 크죠. 엔탈피 변화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엔탈피 변화를 뭐 반응열이라는 개념으로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반응열과 결합 해리 에너지는 이론상으로는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 델타 H0가 양의 값을 갖는 경우는 흡열 반응이라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엔도서믹 리액션이라고. 엔도는 안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흡열. 그리고 반대로 결합의 형성은 항상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죠. 결합 형성의 에너지는 델타 H0, 결합 해리 에너지 또는 엔탈피 변화는 음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에너지를 내놓는다. 방출, 발열 반응, 엑소서믹 리액션. 엑소는 밖을 의미합니다. 엔도는 안.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아마 용어에서 저희 전공 용어 중에는 앞에 접두사나 아니면 또는 접미사의 표현에 따라서 동일한 어떤 규칙을 계속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엔도 하면 안쪽을 의미하고요. 엑소 하면은 바깥쪽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뭐 오즈가 붙으면은 당을 표현하는 거고, 엑시드, 산, 레이트 이런 식으로 된 경우, 점점 조금씩 익숙해지시면 돼요. 지금 이제 하는 내용들도
용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헷갈리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에 익숙해지시면은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 새로운 것들은 아닐 거예요, 분명히. 제가 천천히 용어를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조금 더 익숙해지시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반응열이라는 것은 화학 반응에서 흡수 또는 방출되는 에너지, 엔탈피 변화, 델타 H0가 양의 값일 경우는 흡열, 음의 값일 경우는 발열. 양의 값이라는 것은 결합 반응, 음의 값이라는 것은 죄송해요. 양의 값이라는 것은 분해 반응, 그리고 음의 값이라는 것은 결합 반응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형성과 결합, 해리. 그래서 반응이 일어날 때 전체 에너지 변화를 이제 자유 에너지 차이로 표현하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에너지의 뭐가?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반응열 또는 결합 해리 에너지. 이거는 딱 그 값을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원래 있었던 값과 남게 된 값, 그 에너지 변화죠. 반응이 일어날 때 전체 에너지 변화를 자유 에너지 차이, 델타 G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델타 G0 에너지 변화예요. 이 에너지 변화는 어떠한 조건을 포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델타 G0 자유 에너지 변화는 엔탈피 변화에서 온도죠. 온도의 엔트로피 변화를 적용한 값입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이 자유도가 달라지게 되죠. 반응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빼준 것이 자유 에너지 차이 또는 변화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델타 H는 엔탈피 변화로 결합 해리 에너지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앞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S는 이제 엔트로피 변화라고 하는데요. 엔트로피는 무질서도라고도 표현하는데 작은 에너지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엔탈피 변화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델타 H0에 비해 매우 작은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작은 값입니다. 아주 작은 값이. 무질서도. 매우 작은 값이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결국 자유 에너지의 차이는 엔탈피 변화에서 온도 변화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델타 G0는 자유 에너지 차이는 델타 H0 빼기 온도의 엔트로피 변화인데요. 이게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전체 엔탈피 변화 값인 델타 H0를 델타 G0 자유 에너지 차이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비슷한 게 맞네요. 결합, 해리 에너지, 엔탈피, 변화, 자유 에너지, 차이, 변화, 화학 반응에서 일어날 에너지의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런 에너지들의 변화를 흡열이냐 발열이냐로 표현하면은
반응 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반응열이 흡열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라고 구분지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차의 엔탈피 변화는 결합 해리 에너지의 플러스 결합 형성의 델타 에너지의 합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엔탈피 변화, 자유 에너지 차이. 반응이 일어날 때 전체 에너지 변화입니다. 이거는 흡열, 이거는 발열이에요. 두 개를 계산을 하면, 합치면 전체 에너지의 변화가 나오죠. 엔탈피 변화. 또 다른 조건으로 이퀄 자유 에너지 차이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표 3.1을 이용하여 다음 반응의 엔탈피 변화를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각각 표에서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결합 에너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합이 분리될 때 또는 결합이 해리될 때 에너지를 표현한 겁니다. 결합이 분리될 때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흡열 반응이기 때문에 양의 값으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탄소와 요오드가 결합되어 있는 결합 해리 에너지는 50, 요거 수소와 OH는 119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결합 해리 에너지는 169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서로 다 분리가 된 다음에 바뀌어서 다시 결합이 일어나는 거니까 이거는 흡열 반응이니까 양의 값들의 결합 에너지, 해리 에너지를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결합이죠. 결합이 일어나니까 발열 반응 표현할 때 마이너스 값들로 표현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탄소와 OH가 결합할 때 에너지를 내게 되는데 마이너스 96, 수소와 요오드는 마이너스 71입니다. 그러면 전체 결합에 생성된 에너지는 마이너스 169가 되는 거죠. 167이 되는 거죠. 결국 분리와 생성, 결합 반응의 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델타 H0 엔탈피 변화는 169 빼기 더하기 마이너스 167이죠. 결론적으로 플러스 2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전체 흡열과 발열, 분리와 결합의 총 에너지 변화는 양의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의 값은 무슨 의미? 흡열, 발열. 결과물은 흡열 반응이고요. 출발물이 결합이 생성물의 결합보다 강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흡열 반응은 출발물이 생성물보다 강하다.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면은 발열 반응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엔탈피 변화를 계산을 해서, 요거는 이제 주어지는 값이니까요. 엔탈피 변화를 계산을 해서 양의 값이 나오냐, 음의 값이 나오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 변화, 엔트로피 변화를 예측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 되시나요? 오케이.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한 번 더 요약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전체 반응이 델타 H점, 결합 해리 에너지, 엔탈피 변화, 자유 에너지 차이.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한 값을 가진다는 거죠. 이 값이 0보다 크면 양의 값을 가지면 흡열 반응이고, 출발물의 결합이 생성물의 결합보다 강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거고요. 오케이? 흡열, 누가 더 강하다? 출발물. 그리고 전체 반응이 마이너스 0보다 작을 경우는 발열 반응이고요. 이는 생성물의 결합이 출발물보다 더 세다는 의미다. 누가 더 우세다? 에너지 변화, 엔탈피 변화, 자유 에너지 차이. 용어만 복잡하게 들어간 거지 실질적으로 화학의 반응 에너지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겁니다. 결합이 분리될 때 열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결합을 분해시키는 에너지를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결합 해리 에너지는 양의 값을 가질 겁니다. 흡열 반응. 그리고 결합이 끊어질 때는 그 결합 해리 에너지만큼 마이너스 열을 내놓게 되는 거죠. 발열 반응. 그리고 이 두 개의 출발물과 생성물의 에너지의 차이를 엔탈피 변화, 자유 에너지 차이라고 얘기하고, 그 차이가 양일 때는 똑같아요. 흡열, 출발물이 더 우세하다, 강하다. 마이너스일 경우는 발열, 생성물이 더 강한 반응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뭐 반응물, 생성물, 이 값이 바로 이거, 4,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화학 반응을 동일한 개념이지만 결합 해리서부터 그 결합을 해리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그리고 그 에너지의 변화가 차이로 설명을 나눠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반응을 좌지우지하는 어떠한 인자들이 있을 겁니다. 앞에서도 화학 반응에서 화학 반응이 진행될 때 그것을 조정하거나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있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화학 반응에서 하나 이상의 생성물이 생성할 때 가장 안정한 화합물의 생성, 주생성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가장 안정한. 많이 만들어지는 화합물이라는 소리죠. 열역학적 생성물이라고 하고 가장 빨리 생성되는 화합물의 생성을 반응 속도론적 생성물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양으로 주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반응을 열역학적 생성물이라고 한다. 화학 반응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주가 되는 생성물을 만드는 반응, 열역학적 생성물. 그리고 반응 속도론적으로 가장 빨리 생성하는 반응 속도론적 생성물이라고 분리를 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이 만들어질 때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느냐는 열역학적, 얼마나 빠르게 만들어지느냐는 반응 속도론적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화학 반응이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전환되는 이 화학 반응에 여러 가지 인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생성물을 많이 만드는 반응 또는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반응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하나의 인자들을 반응 제어 인자라고 묶어서 표현하게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연력학적 요인입니다. 연력학적 제어인자 요인은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값을 비교하여 어느 것이 더 많이 존재할 것인가를 평형상수로 나타낸 것이다. 누가 더 많이 존재할 것인가?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있다. 누가 더 많이 존재할 수 있느냐는 반응 에너지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이때는 반응물이 우세하다고 했고, 발열 반응은 생성물이 우세하다고 했습니다. 그 둘 간에 어느 것이 더 많이 존재하는가를 나타내는 것이 평형 상수 값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값의 차이를 평형 상수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반응물은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 평형 상수 KEQ 값은 반응물분의 생성물이죠. 그래서 출발물 농도분의 반응물 농도 균형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 값이 생성물이 우세하면은 KU 값이 양으로 갈 거고요. 출발물이 1보다 큰 값으로 나올 거고 KEQ 값이 1보다 작아지면은 출발물이 많겠죠. 그러면 아까 이 개념에 하나 더 평형상수 값으로 반응물이냐 생성물이 우세하냐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양적인 거를 나타내는 게 연력학적 요인이라고 얘기했고요. 무엇으로 표현한다? 평형상수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 평형의 위치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자유에너지 차이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고요. 엔탈피 변화 KEQ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KEQ가 평형상수 값이고요. 그 관계는 이렇다는 거죠. 델타 G0 자유에너지 차이는 마이너스 2.303 RT 온도의 로그 KEQ 평형 상수값이죠. R은 기체상수이고 T는 켈빈 온도
값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자유에너지 차이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여기서는 이 자유에너지 차이와 평형상수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키예요. 자유에너지, 생성물과 반응물의 자유에너지 차이는 평형상수에 의존한다라고. 당연히 로그 KEQ 값에 따라서 KEQ 값에 따라서 델타 G0가 변하겠죠. 그래서 KEQ 값이 클수록 EQ 값이 1보다 크면 델타 G0 값은 작아질 거고요. 평형상수 값이 1보다 작으면 자유 에너지 차이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KEQ 값이 클수록 델타 G0는 작아지고 누가 더 우세한 반응이다? 우세. 더 많이 존재. 결과적으로 자유에너지 차이, 엔탈피 변화, 결합 해리 에너지, 흡열 반응, 발열 반응의 개념이 농도, 양으로 표현이 되면 어떤 팩터를 사용해서 표현한다? 평형상수 KEQ 써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KEQ 값이 1보다 작으면 델타 G0는 커지고요. 양의 에너지 값을 갖게 됩니다. 흡열 반응. 그러면 누가 더 우세요? 그쵸? 요 반응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에너지 차이와 KEQ는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303 RT 로그 KEQ잖아요. KEQ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이너스 값은 커지겠죠. KEQ 값이 작아지면은 1보다 작으면 양의 값이 들어갈 거고요. 그럼 델타 G0 또는 여기다가 엔탈피 변화, 결합 해리 에너지, 음의 값일 때는 생성물이 우세한 발열 반응, 양의 값일 때는 반응물이 우세한 흡열 반응. 그래서 반응을 묶어서 표현한 거예요. 반응은 A 플러스 B는 C 플러스 D를 연력학적인 농도로 표현하게 되면은 B 농도분의 D가 되는 거죠. 평형상수. 그래서 KQ 값이 1보다 크면 평형이 오른쪽에 있음을 나타내고 반응은 생성물의 우세한 쪽으로. 자유에너지 차이는 마이너스. 발열 반응을 K 값이 0이면 평형 상태죠? 델타 G0는 0이며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차이는 같은 상태죠. 실질적으로는 뭐 0이라기보다는 1이죠. 1에 가까운 상태죠. 반응물과 생성물이 동일한 상태.
그리고 KEQ 값이 1보다 작으면 평형이 왼쪽에 있다라는 거는 반응물이 우세하다는 거예요. 왼쪽 반응물이 우세한 쪽이고요. 델타 지제로 값은 양의 값을 갖게 되는 거죠. 흡열 반응. 델타 지제로 값은 KEQ 값의 로그 함수에 의존하기 때문에 1몰, 1몰당 1kcal의 에너지 차이는 평형에서 더 안정한 물질의 양이 약 10배 증가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라고 하는데, 로그 함수 값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열 배 증가하는 효과. 오케이? 이거는 그냥 그 말 그대로 곱하기 10배 차이가 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개념이에요. 아까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1보다 크느냐, 1 때 자유에너지는 평형 상태, 이거는 앞에서 했던 내용이고요. 양의 상태로는 뭐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생성물이 우세한 상태, 이거는 음의 상태니까, 양의 상태니까 음의 상태는 생성물, 양의 상태는 반응물이 우세한 상태가 되는 거죠. 다음은 평형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 중 어느 것이 더 많이 존재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값들이다. 각각의 값들은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나타내라.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표현하라는 거죠. KQ 값이 1보다 큽니다. 이거는 생성물. 뭐가? 델타 지제로 값이 이거 플러스네요. 그러면은 무슨 반응? 흡열 반응. 발열이었죠. 이거는 반응물. 일보다 작은 상태죠. 0.01이니까 제로는 양의 상태. 흡열 반응이고요. 누가 오세요? 델타 G0가 마이너스 3. 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0보다 작아요. 이 상태는 누가 더 우세하다? 발열 반응. 답을 보시면 평형상수 값이 1보다 크므로 반응 혼합물에서 생성물이 우세하다는 거고요. 자유 에너지 값이 0보다 크다. KEQ 값은 1보다 작은 상태.
그러면 반응물이 더. 평형상수 값이 1보다 작으므로 반응 에너지는 마이너스 값. 반응 혼합을 해서 1보다 작으니까 양의 값이죠. 반응물이 우세한 거. 자유에너지 값이 0보다 작 KEQ가 1보다 크다는 의미죠. 생성물이 우세한 거. 앞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요 표를 꼭 기억을 하시고 연력학적인 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평형상수값을 나타내고요. 평형상수값은 에너지 차이, 결합, 해리 에너지와 반대로 표현이 된다. 그리고 그 값을 가지고 반응물과 생성물 중 누가 우세한지, 양의 값을 가지면 음의 값을 가지면 생성물이 더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은 이러한 에너지들을 도표로 에너지 변화를 표현하는 에너지 도표인데요. 다음에 잠깐 끊었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